네, 2월 동안 태양광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윤재성 위원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재성 연구원 나온다 그래갖고 사실 태양광 매우 뜨겁지만 그래도 근데 올 때마다 참 이게 이벤트가 그렇게 움직이는가 싶던데 이란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뭐 지금 트럼프가 뭐 침공 가능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올해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대략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을 침공한다라고 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휘발유가 쇼티지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휘발유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물가 부담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서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실제로 액션을 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지 있어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도 뭐 관련 종목 있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뭐 정제 마진 스프레드지만 오늘 SOE도 되게 강하고 그렇죠. 또 아까 흥구석유 이런 거 엄청 강한데 네. 이런 테마는 당분간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열흘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열흘 동안에는 계속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SOE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1분기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익이 될 걸로 지금 추정치가 그래요? 컨센서스는 감익으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달려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감익을 추정한 근거가 유가가 하락할 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익 추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유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증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증익을 추정해 놓은 상태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증익을 추정해 놨고 시장 컨센서스는 감익 추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숫자에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완전히 컨비션 콜인데?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윤재성 애널이 자체 모형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증익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와. 이유는 OSP라고 하는 원가 요인도 좀 줄어들었고 정제 마진도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가가 빠질 거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미국 이란 이슈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유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트럼프의 액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란에 대한 제재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란산 원유를 받았었던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이란산 원유를 받았었는데 그 원유들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개장 방송이지만 주도주가 살짝 오늘 쉬어요. 근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러면 그 간극을 누가 메울까? 막 이런 저런 업종들 막 보거든요. 물론 금융주 뜨겁죠. 그런데 담당하시는 화학, 정유,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 간극을 메이크업 한다. 적어도 한두 달 사이에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시클리컬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금융위기 수준 때까지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리 보면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존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SOE만 토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시총이 대략 오르기 전에, 오늘 오르고 있지만 오르기 전에 시총이 한 19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9조 원이라는 시총은 SK ENS를 합병하면서 대략 한 7조 원 정도의 시총이 애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시총을 제거하고 보면 12조 정도의 시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12조 원은 SOE랑 동일한 시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S-오일 대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정유 캐파는 2배 정도가 크고요. 석유화학 캐파는 50% 정도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EMP 사업, 가스와 원유를 생산하는 EMP 사업도 있죠. 거기다 배터리 사업도 ESS 쪽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사실 이제는 S-오일보다 SK 이노베이션의 본업 가치가 더 싸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S-오일이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크리컬의 다방면에 확장되어 있는 이 산업이 전방적으로 다 업사이드가 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우리나라 넘버원 에너지 업체예요. 정유 캐파도 가장 크고 EMP 사업도 있고 ENS 사업, LNG 비즈니스도 있는데 사실 이게 배터리 사업 때문에 묻혀 있는 상태죠.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투자자들은.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 S-오일이 이렇게 좋아지면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본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오늘 아마 뭐 제가 장을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삼성 SDI는 주가가 약보합인 걸로 보여지는데 SK 이노베이션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이상 올라서 네, 시가총액이 21조가 넘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의 부정적인 배터리 요인보다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자라는 시각들이 형성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재성 애널이 어쨌든 컨빅션 콜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트럼프잖아요. 변수가 이러다가 또 한 3, 4일 있다가 극적 타격 합의, 유가 또 다시 배럴당 $50 이하 이렇게 급변하면 뷰가 바뀝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고 정유주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네. 유가가 움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제가 기존에 가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태양광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러니까요. 윤재성 애널이 얘기했던 지금 정유 산업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의 유가를 차치하고 바라봤던 타겟 프라이싱 TP다라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네. 2월 달에 10거래일 동안 하나솔루션이 114% 네,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 태양광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일단 머스크가 네. 우주 태양광을 이야기했던 거는 아실 거고, 내러티브가 붙은 상황이고, 실제로 실적도 아마 올해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6년과 27년도에 이 하나솔루션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번 보시면 다시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 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6년과 27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28년부터 30년까지는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러티브도 좋고 숫자도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건데요. 실적이 그러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면,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태양광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 태양광 모듈이 공급 과잉 상태였어요.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AMPC라고 하죠. AMPC를 못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초안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 지어놨는데 그게 미국 전체 캐파의 40%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 업체들이 아마 보조금을 못 받아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는 트리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보낼 때 중국에서 직접 보내면 관세를 매기니까 우회해서 들어와요. 예전에는 동남아 4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도 막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도라든지 인니, 라오스 이런 지역을 통해서 우회해서 태양광 모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이 결과가 아마 올해 2, 3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회해서 보내는 태양광 모듈 물량들도 막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미국 내의 태양광 공급 과잉이 점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태양광 가격의 판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흐트러 놓았던 이 시장 논리가 약간 숨통이 트인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 네. 근데 그게 계속돼요?
정책적으로 OBBA 법안을 통해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임기 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 하나솔루션처럼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얼마큼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가 6,15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이 정도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은 뭐냐면 작년에 태양광 모듈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았어요. 그래서 AMPC를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증가하는 효과가 대략 한 5천억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태양광 모듈 가격이 5센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대략 한 5천억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어떤 이유로 원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데 네. 모듈의 원재료가 셀이거든요. 셀을 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조달을 해서 모듈을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데 이 셀에 대한 통관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중국산을 쓰지 않았냐라고 의심이 들어가면서 네. 통관 절차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모듈 공장이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 올해는 셀 문제 없이 모듈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고 그러면 고정비 커버도 될 거고 AMPC도 더 늘어나고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에 의해서 이러다가 또 어떤 구설수를 들어서 이것도 중국산 들어간 거 아니냐고 셀을 또 막고 이런 변수는 늘 있는 겁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섹션 232 혹은 이번에 나왔던 난 FAC 규정 이런 것들이 계속 OBBA 법안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자립을 못 하잖아요. 중국이 공급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스킴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주가 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근데 올랐어요. 이럴 때 사기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 사실 보고서를 쓰고 나왔는데 네. 지금 하나솔루션의 시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7년도에 어닝을 당겨와야 됩니다. 당겨와야 됩니다. 그거는 같은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네. 결과를 정해놓고 이유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심지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때문에 머스크 팀이 이제 중국 업체들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더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국 업체들 방문했던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까지도 끌어와서 사실 밸류에이션 해보면 제가 오늘 보고서를 썼지만 6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역사적 최고가가 7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7만 원은 못 넘는 쉽지 건가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7만 원을 기록했던 때가 2022년인데 지금 네. 한 3년이 지났잖아요. 그 3년 사이에 순차익금이 7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럼 증가한 순차익금을 줄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2022년도에 기록했던 7만 원을 넘기는 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의 그 머스크의 뭐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실현된다라고 가정하면 물론 넘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페로브스카이트를 상용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GCL이라는 중국 업체가 1기가와트짜리 페로브스카이트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업화된다라는 얘기가 아직은 없거든요. 1기가와트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걸 지어놓고도 지금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사실 꽤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미리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주가가 뭐 빠진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좀 확인을 좀 더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약간의 뭐 오버밸류가 꼈다. 오버밸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실적 추정치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 해보면 설명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업사이드를 사실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적어도 우리가 30%에서 50%의 업사이드는 보고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기업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하나솔루션이 한 110% 정도 올랐는데 같은 거래일 동안에 OCI 홀딩스가 37%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근데 37%도 엄청 많이 상대적으로 네.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거래일이잖아요. 그거. 네. 예,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 대비해서는 덜 올랐으니까. 이유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고 네. 사실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술이 뭐 지금은 없는 상태고 비즈니스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덜 반영되면서 OCI 홀딩스가 덜 오르는 건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국 업체에다가 OCI 홀딩스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당연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도 방향성은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OCI 홀딩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 펀더먼털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중국의 헤집어 놓은 이 시장 논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가격과 업황이 개선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좀 쩔어있던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때고 2주간 쩔어 있다니요. 눌려있던 2주간 어쨌든 시세가 있던 종목도 OCI 홀딩스 같은 본업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보다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 정유 쪽, 정유 섹터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윤재성 애널이 원래 SOL의 사나이였는데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을 또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컨비션 콜인데 그리고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SOE 같은 실적이 컨센서스는 지금 카믹이지만 난 증익한다 이런 것도 확실히. 1등 애널리스트니까 본인이 컨센서스를 만드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SOE가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뜨겁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더블밸류업 이번 주 연휴 때문에 2번밖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